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2차 전지 또 한 번 불을 뿜고 있네요. 이 3월에도 계속해서 질주가 이어질지 아니면 3월에는 조금 조정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3월은 차라리 중국 관련주에다가 눈길을 주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의견도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일단 뭐 K배터리의 질주, 일단 2차 전지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사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늘은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 다른 종목 HBM까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HN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 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쉬고 반도체는 좋을 거고 또 회복으로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도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 작년 연말에 지금 또 보시면 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뭐 시진핑 3기의 그런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3월 양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네네. 사실상 뭐 경제 예상 목표치 자체도 5% 내외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죠. 시장에서 원했던 수치는 한 5.5%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관련된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리오프닝도 갈 데가 없고 지금 반도체 쪽도 여전히 지금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성장이 딱 뚜렷이 보이는 쪽은 여전히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주변에 이제 뉴스를 보면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계속적인 이제 신규 투자와 뭐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또 새로운 뭐 테슬라가 생각보다 우려보다 또 잘 견디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 연말에 2차 전지가 좀 쉬고 반도체가 돌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의 발언은 결국에 이제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가야 되고 뭔가 이제 숫자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미래 가치를 더 빨리 땡겨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PER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배에서 100배 사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0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삼성 SDI가 또 GM과 또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투자를 또 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삼성 SDI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이었던 SDI가 지금 두 번째 미국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텔렌티스와의 계약 이후에 또 한 번 GM과 또 이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 GM과 원래 LG 에너솔루션이 좀 돈독한 관계였는데 LG 에너솔루션의 증설을 더 요구했는데 LG 에너솔루션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물량을 삼성 SDI가 가져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향후 먹거리들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삼성 SDI 라인에 또 있는 밸류체인들 기업들이 생각보다 또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또 네네.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같이 나오고 있다.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말씀하셨지만 시총이 지금 20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과하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긴 한데 고윤기 멘토께서는 배터리주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이 3월에 조금 더 강세가 나올까요? 저는 뭐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빠른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고 시장의 업종 내에서의 어떤 자금이 쏠린다고 한다면 모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정 GM과 관련된 특히나 삼성 SDI와 밸류체인과 관련된 에코그룹 같은 경우만 오늘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 좀 시장의 최근과는 좀 다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즉 개별적인 어떤 종목과 업종별로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가령 오늘 그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테슬라가 2월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온기를 끼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LNF와 같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약세를 띠고 있고 오히려 GM과 관련된 삼성 SDI와 관련된 에코그룹만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건 시장 내에서도 약간은 조금은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포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3월 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모방과 관련돼서 시행령 확정과 함께 유럽의 CRMA와 관련된 이제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초안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성일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많이 녹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세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투자를 조금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시더라면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네. 조금 쉬어가는 오히려 법안에 따른 어떤 세론이 나왔을 경우 그때 시점을 노려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사실은 추격 매수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래를 좀 땡겨온 것 같다 얘기 계속 했는데 지금 계속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채팅창에서도 막차 탈까봐 사실 2차 전지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이게 아마 안 갖고 계신 분들의 지금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삼성 SDI와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GM하고 이제 추가 공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랐다고 하셨고 지금 뉴스에 보면 볼보 CEO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볼보가 들어왔을 때 협력 관계나 파트너가 좀 강한 데들은 어디입니까? 이건 뭐 재료성 매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희 멘토는 볼보 CEO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주가에 영향들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볼보 그룹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관련해서 어디랑 하든 사실 뭐 그게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 국내 3사 중에 누군가랑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유럽 쪽으로 보자면 LG 엔솔 아니면 이제 사실은 SDI 쪽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업체들 배터리 수급은 여전히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SK 이노베이션 보면 LFP 배터리 이제 상용화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부터 상용화를 시키겠다. LFP 배터리 자체 시장도 이제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시장을 2차 전지용으로는 그러니까 자동차용으로 만드는 2차 전지를 LFP를 처음으로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3사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보 CEO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3사 중에 하나를 할 텐데 뭐 제가 볼 땐 지금 현재로서는 SDI가 가장 여력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또 지켜보시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좀 더 분위기를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시고 신규를 할 것이냐 말 거냐의 이제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래도 난 한번 올라타 볼래라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디를 보는 게 맞겠습니까? 조금 좁혀볼까요? 지금 보면 오늘 뭐 삼성 SDI와 관련된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전고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고윤기 멘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 내에서 배터리 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소재 쪽, 특히나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아마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적으로는 좀 플러스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었던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보와 지금 가장 협력 관계가 돈독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볼보의 전기 트럭용의 어떤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던 그 삼성 SDI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현재 만약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삼성 SDI가 가장 현재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볼보도 삼성 SDI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이제 세트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중에서는 SDI가 가장 조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향후 네. 이제 아직은 고점을 못 벗겼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사실은 지금 동박 쪽 SKC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동박 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섬. 이게 양극재 소재단은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들은 보면 실적이 생각보다 안 따라와줬고 수주도 좀 밀리고 재고도 좀 많이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이제 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쪽도 여전히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이 이제 양극재 쪽이 좀 쉬다 보면 다른 업체 쪽에서 이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공장 증설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뭐 수주가 계속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긴 텀으로 보시면 이쪽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간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뭐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받았다 다시 상승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거를 복귀해 보시면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소재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고 그중에는 양극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소재들도 따라오를 거다 그랬더니 항상 양극재가 먼저 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제일 후발주자였던 삼성 SDI가 오늘 제일 강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강하다. 이렇게 일단 오늘은 해석을 내려보죠. 내일도 가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진짜 대단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재냐 장비냐 저희가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장비보다는 소재가 가거든요. 근데 장비도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왜 장비주는 못 갈까에 대한 고민들. 오늘은 장비주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얘기 한번 깊이 있게 해볼까요? 고윤기 멘토부터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소재와 장비로 놓고 봤을 때 장비는 어떻게 보면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매출이 딱 잡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소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서 가장 원가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소재 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대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양극재 산업은 전기차나 혹은 2차 전지 산업이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양극재,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그런 양극재 그런 네. 업종들이 강세를 띄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알게 모르게 음극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시장이 핫한 종목이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CNT 도젠제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띄었다라는 게 좀 최근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 좀 한 턴, 흔히 말해서 좀 밸류에이션을 2차 전지 소재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멀티플을 적게 받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분법적인 사고로 놓고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소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비보다는 소재주가 더 낫다. 소재주로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뭐 소재주가 더 이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면 지금은 또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도 사실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증설할 때마다 어느 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2차 전지 소재보다 장비가 좀 투자하기가 까탈스러운 이유는 좀 업체도 좀 다양하고 공정도 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도체처럼 확립되어 있는 공정이 지금은 일정 부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 앞뒤 이제 전처리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한번 됐다가 저 회사가 한번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다 확고하게 만들어놨고 SDI도 지금 공정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봤을 때는 관련 기업들 여전히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호탄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장비 관련돼서 수주가 이제 소재처럼 큰 수주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계약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작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를 만약에 본다면 어떤 회사들로 좀 이렇게 좁혀야 될까요? 이건희 멘토 얘기하시고 고윤기 멘토도 장비주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몇 군데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뭐 네.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상신 EDP 정도로 조금 압축해서 좀 보고 있는 장비주를 상황입니다. 본다라고 하면 상신 EDP 정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시고 이건희 멘토께서는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원준 정도로 좀 눈여겨보고 원준. 있는데 예, 이거 네. 회사는 또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 처리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료를. 그럼 소속로 관련돼서 열 처리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결국에 폐배터리도 결국에는 이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다라고 봤을 때 이 소속로 관련된 열 처리 장비를 갖고 있는 원준도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중심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사이클상으로 보면 장비주들에게도 뭔가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주를 본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두 종목 정도 관심 가져보자. 상신 EDP, 원준 얘기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얘기까지 좀 했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반대된 얘기인데요. 반도체 시장.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딱히 뭐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저희가 챗GPT로 메모리 시장도 조금 더 빨리 살아날 거다. 하반기 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안 좋죠. 수출도 막 줄어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반도체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윤기 멘토부터 하실까요? 저는 반도체 재고율이 지금 26년 만에 지금 최고고 그리고 UBS 뭐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도 보더라도 일단 2019년 이후에 이제 첫 연간 감축이 예상된다고 언급이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재고율이 결국엔 높다라는 건 이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 공급 관련된 이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주가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가는 아무래도 선행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재고율이 어느 정도 거의 바닥 수준이다라고 거의 2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면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되는 그런 구간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와 좀 맞물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또한 지금 불황의 연속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조금은 하반기부터는 좀 살아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올해는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썩 재미는 보실 수 없을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동안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그런 어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대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실익 자체는 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부터 6만 원 하회하는 순간부터 5만 5천 원 정도에는 뭐 베스트 매수 시나리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8만 원 밑에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잘 안 보시죠. 워낙 시간적으로 좀 오래 투자해야 되고 긴 기간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예금처럼 좀 모아놓는다라는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6만 원 초반대 삼성전자 괜찮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건희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주말 사이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치포 관련돼서 뭐 미국의 네네. 법안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 맞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뭐 판매처가 주로 이제 중국향이 거의 한 6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홍콩까지 같이 경유하는 것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살아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내 이제 시안이라든지 우시에 있는 공장들에서 향후에 이제 10년 동안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면 10년 뒤면 사실은 그 공장들은 이제 쓸모없는 공장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바닥이냐 아니면 아직도 더 바닥이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도 웬만하면 좀 쌀 때 더 사셔도 괜찮다라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향후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 미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또 중국에서 어떤 피해를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미지수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도체 섹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실 거면 그나마 지금 뭐 AI 관련된 그 AI 칩 관련돼서 여러 이제 뭐 FPGA부터 시작해서 관련돼서 A100 칩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밸류체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의 성장성은 그쪽에 있다라고 봤을 때 그쪽으로 오히려 좀 그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관련된 사업을 지금 굉장히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전히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뭐 비메모리 관련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도체에는 포트를 짜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약간 확대해 볼까요? 오늘 해성 DS도 그렇고 삼성전기, 해성 DS는 좀 굉장히 강하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러니까 FPGA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들에 대한 시장이 오늘 좀 이렇게 오르는 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고윤기 멘토부터 좀 얘기해 보실까요?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시장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성장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장하는 그런 주식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올해 뭐 AI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충분한 그런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올해 기대되는 부분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다만 성장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이 정답일 텐데 오늘 보시면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LG 전자, 뭐 모트렉스,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다 보면 뭐 차량용 전장화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FPGA에 또 작년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회사가 크게 이제 세 회사가 있죠. LG 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덕전자, 좀 작은 회사는 대덕전자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주가는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칩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FPGA 시장의 확대, 그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이제 여기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좀 좋다라는 부분, 자동차 전장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LG전자라든지 뭐 LG이노텍 관련돼서도 기대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이게 2차 전지를 확장시킨 전기차 섹터로의 이 성장성을 보고 시장은 여전히 좀 뭐 그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죠. 이수만 씨께서 제기한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삼자배정 유상증자하고요. 전환사채 카카오 쪽으로 하는 거 이거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여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는 이제 지분 확보의 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막혔고요.
하이브는 이미 이스만 씨의 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주가의 향방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윤기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일단 뭐 주가의 향방보단 저는 카카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총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발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협업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협업 가능성 같은 경우는 지금 SM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친하이브파, 친카카오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어떤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도 SM이 갖고 있는 IP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엔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번적인 어떤 발빼기 전략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개 매수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담되는 국면은 아무래도 공개 매수 가격입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는 15만 원 정도까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서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을 놓고 본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나는 꽃놀이패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익절가만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보고요.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 매수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요. 카카오 엔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에 따른 부담감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사우디에서 돈 들어왔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는 2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일단은 카카오에서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 기업 결합 심사가 불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와 그리고 SM이 만약에 기업 결합을 하게 된다면 공정위에서는 독과점과 관련된 이슈를 들먹거리면서 좀 불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감사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공개 매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선 가장 높은 그런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일단 카카오에서의 이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 뭔가 결과가 조금 일부 나오고 나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세 개 회사죠. 그러니까 하이브도 있고 SM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게 세 개 회사인데 이 세 개의 주가 향방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 세 개 회사가 다 오른단 말이죠. 지금 SM도 오르고 하이브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끝났다. 뭔가 다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주가만 보면 그런 거죠. 이건희 멘토께서는 향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일단 뭐 저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하이브나 SM이나 카카오나 지금 다 주가가 다 오른다라는 부분은 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에 카카오가 이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국면을 잡았다라고 해서 하이브는 올라가는 거고 SM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공개 매수가가 그럼 카카오에서 더 강하게 부르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또 카카오대로 지금 싱가포르의 투자청이라든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받은 9천억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하다가 말 거냐, 칼을 빼다가 말 거냐라는 그런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작용하면서 새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네.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하죠. 행복한데 결국에는 이제 SM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꽃놀이표는 SM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하이브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승기를 잡았지만 향후에 주총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고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압박도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지금 아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은 더 오늘 뭐 카카오 뭐 주총이나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잔치에 가봤더니 엄청 먹을 게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총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분은 인수했지만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하이브에는 숙제일 테고
25%에 달하는 공개 매수가 일단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 20%? 많으면 한 20%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확보한 이 지분을 가지고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들을 교체할 수 있느냐가 또 한 번의 두 번째 이제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멘토께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우려에서 기대로 서진 시스템 가져오셨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양자 정보 기술에 주목하자 드림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들고 오셨는데요. 얘기 듣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부터 하실까요? 예, 서진 시스템은 공부하면 할수록 회사는 참 포트폴리오가 좀 완벽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다양한 분야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평가 요인 한쪽이 안 좋으면 같이 빠지고 여러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실제 과연 잘 나올까라고 했는데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351억, 영업이익이 265억 나왔는데 이게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6.7%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41.5%가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확인하고 금요일 날 이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좋아졌냐라고 봤더니 통신 장비 부품 지금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생각보다 뭐 통신 관련된 장비주 관련된 종목들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쪽에 납품이 많았다는 부분은 그쪽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장비 부품도 매출세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고객사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이쪽에서 잘 버텨나가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ESS 관련된 케이스도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진 시스템을 하는 일이 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어떤 상품에 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상품에 큰 틀을 만들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이 결국엔 지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전방 산업들이 꾸준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꾸준히 좀 이익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놓치게 되면 또 따라붙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17,000원에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고윤기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제가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어떤 뉴 테크놀로지로 양자 기술 관련해서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다들 아실 건데요. 슈퍼컴퓨터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연산 속도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떤 니즈는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뭐 글로벌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양자 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챙길 정도로 매우 많은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조금 글로벌 평균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뒤처진 기술력에 따라서 오히려 양자 저항성이 있는 암호화 프로토콜 개발이 오히려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은 SK텔레콤이 민간에서 2011년부터 양자기술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 가장 먼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이 SK텔레콤과 그 협업을 해서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지금 상용화를 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자키 분배뿐만 아니라 IoT 환경에 적용하는 암호 알고리즘 등 다양한 암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비단 지금 당장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거나 그럴 부분이겠지만은 현재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강력한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500원 선에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 3,500원이 이제 약간의 저항선인데 여기 뚫고 올라가면 한 4,000원까지는 가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목표가 4,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희 멘토와 고윤기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